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지난주 태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우리 증시. 하지만 이 태풍이 지나고 난 자리에는 섬광이 비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의 우리 증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또 주위를 둘러보면은 아직까지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남아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증시 낙폭을 만회한 종목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장 이제 주말을 앞두고 더욱더 고민이 커지는 시점인데요. 이번 주말은 왠지 더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오후장도요. 증시타파와 함께 기분 좋게 출발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벌써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장 중국에서 흔들면 어떡하지 많이들 우려하셨을 겁니다. 어제 저희 증시타파 시간에서도 이제 좀 위기가 지났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볼 때 아직까지는 좀 우려감에 대해서 비춰주시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중국 증시 현재 오전장 마감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12시 30분에 오전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 제가 좀 실시간으로 체크를 좀 계속해서 해드릴게요. 현재 중국 상해지수는 장중 고점입니다. 2.57%나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우리 증시 지금 상승을 좀 더 단단히 채워줄 수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12시 구간대에 들어서 변동성 커진 종목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3위 각기 지금 좀 보겠습니다. 오전장에요. 이 해외 화장품 회사 인수 소식 나타나면서 급등했었잖아요. 조회 공시 답변이 11시 구간대에 나왔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하네요.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고요. 장중한 때는 이 종목이 15%나 급등했다가 현재는 거의 다 상승폭이 반납되면서 4,000원권 테스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나 뉴스를 통해서 시세가 급변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시세에 대한 내용들 있으시면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먼저 전화 참여부터 살펴보죠. 0232-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또 접수 받아서 실시간으로 무료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매일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은 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언제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시청과 함께 이런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간단한 로그인 절차 거쳐서요.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 토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또 즉석에서 이런 부분들 취합해서 또 함께 이 증시타파 1시간을 풍성하게 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진단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날 만나는 셰프죠. 이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석철 전문가 오늘의 포트폴리오 맛있게 요리해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종목 진단은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지난번에 데스매치 1위 하시면서 상당히 좀 인기가 더 날로 높아가는 전문가입니다. 이동근 전문가 잠시 후에 전화 진단 부탁드릴 거고요. 메리츠존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의 양태준 대리까지 세 분과 함께 이번 주 마지막 증시타파 함께 해볼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 좀 관심 깊게 볼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면서 계속해서 좀 큰 그림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죠. 중국 차이나 쇼크는 이제 좀 마무리된 것인가, 우리 증시도 정상 궤도에 접어들었나, 이런저런 시황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국제 유가로 포커스를 잡아봤습니다. 국제유가가 간밤에 10%나 급등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WTI가 배럴당 40달러를 밑돌면서 이제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 15, 20달러까지도 한창 얘기가 나왔었는데 빠질 때 급하게 빠지더니 반등도 급하게 나옵니다. 간밤에는 이 오펙이 유가 하락을 저지하고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소식이 재료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금 40달러와 60달러 밴더 안에 현재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크죠. 오늘 오랜만에 정유화학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달러 움직임하고 연동돼 봤을 때 이 원자재 가격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경제, 세계 경제가 다소 좀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국제 유가 방향성 어떻게 예상하세요? 물론 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께는 휘발유 가격이 싸지면 좋긴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지금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전화 진단 신청해 주셔가지고요. 먼저 종목들부터 짚어드릴게요. 3850님께서 YG 엔터테인먼트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엔터주들도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SM이 눈에 띄는 뉴스를 내놓으면서 강세 흐름 나타냈고 오늘도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흐름 양호한데요. 54,6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첫 번째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어떤 시선에서 이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동문 전문가님 솔루션 제시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동문입니다. 자, YG엔트를 54,600원에 20%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오늘 조금 갈등 나실 것 같습니다. 이걸 팔고 다시 사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는데요. 뭐 중장기적인 뭐 3분기 실적이라든지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장품 유통망 LVMH 그룹을 통해서 화장품 시장에 동사가 이제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인, 아이콘, 그 다음에 이제 싸이, 위너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소속 연예인들이 컴백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주가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을 갖다가 한 8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기 영업이익이 122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도에 219억 정도 나왔으니까 뭐 3, 4분기 영업 실적이 호전된다라면은 전년도 수준은 훨씬 더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조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지난번에 주가가 약 6만 원 선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급락 이후에 이 부분을 거의 회복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흐름으로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약간 쌍바닥, 쌍봉 수준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수익권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을 지키는 것도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가가 장중 저가가 보면은 보합선인 57,900원 선입니다. 이 부분을 지켜준다라면은 다음 주 초반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면서 단기 목표 가격을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종가 기준이라도 오늘 적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매수 포인트를 좀 다시 잡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절 가격은 상단에 6만 원, 하단에 57,9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구 전문가님은 이제 수익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시점에서 좀 와닿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수익을 한창 많이 냈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많이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회복하는 이 수익을 어떻게 지키실지들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지금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크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일단 생긴 수익을 챙기는데 주안점을 두고 또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네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오늘 좀 게시판 북적북적합니다. 율리스님 늘 시장과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좀 해안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또 분석들 자주 올려주시는데요. 불금이라서 그런지 저녁에 홍초 타서 술 한잔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또 불금에 대한 계획들 하나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에 또 과일 소주들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홍초맛 나는 소주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기분 좋게 수익을 내셔야지 한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뿌잉뿌잉님께서는 저희 오늘 토론 주제가 국제 유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해서 OCI를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요. 저점 부근에서 상승하긴 하지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반등일 뿐 추세적인 상승은 어려울 거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님, 미션님, 그리고 임페리얼님도 종목 올려주셨고요. 인터패스님께서도 지금 주식을 지난주에 좀 싸게 들고 계신 분들은 서서히 좀 분할 매도할 시점, 다음 주까지 좀 분할 매도할 시점으로 판단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지금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실지 게시판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좋아요, 저 종목이 고민돼요. 이런 의견들 많으신데요. 0808님께서는 아가방 컴퍼니를 들고 지금 어떻게 하실까 많이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11,000원에 사셨고요. 이 종목 비중이 80%입니다. 오늘 현재 주가하고 좀 비슷한데요. 아마 계속해서 사다 보니까 이렇게 비중이 늘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 조금 전 화면으로 보신 일봉은 예쁘게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까지 가능할까요? 아니면 원금에서 정리해볼까요? 이동문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예, 참, 오늘 YG엔트도 그렇고 지금 그 아그방 컴퍼니도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사실 앞에도 이제 제가 6만 원하고 뭐 이렇게 오늘 보합선 이렇게 언급드렸습니다만 아가방도 지금 오늘 고점대가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매도 자리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가방은 잘 아실 겁니다. 어저께 이제 중국 시장이 3,000포인트를 이탈하고 나서 우리장 마치고 나서 5% 정도 중국 시장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기 부양책이 약발을 받지 않다가 어저께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1,500억 위안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위안화 평가제라 금리나 지준율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한번 약발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000포인트를 회복하자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이 나왔고 또 중국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 소비 섹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이제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그 다음에 중국 화장품 쪽에 코리아나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제 아가방 같은 경우는 중국 랑시그룹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중국 내에 이제 매장을 한 600개 정도 랑시그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장을 통해서 동사의 어떤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면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린 YG엔트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이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반기 영업 손실이 지금 마이너스 36억 기록했고요. 작년도에 마이너스 73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뭐 하반기에 이제 랑시그룹을 통해서 중국의 영업 활동들이 긍정적으로 된다라면은 턴어라운드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미래의 상황이고 좀 더 확인해 볼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본다라면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조금 답답한 그런 모습인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자 지금부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날 고점대가 14,750원입니다. 그 다음에 8월 11일 날 고점대가 12,650원 선입니다. 이 고점대를 연결해 보시면 오늘 정확하게 62동 평균선 자리, 그 다음에 오늘 고가금 11,4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걸 이제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조금 더 쉬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지금 11,000원대 비중도 지금 80%로 많지 않습니까?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만약 주가가 본인의 매수 가격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또다시 이제 불안감에 좀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오늘 시초가가 11,300원 선이니까요. 종가 기준에서 오늘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마감하게 된다라면은 다음 주 초반에 조금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이다라면 비중을 조금씩 한 뭐 20-30%라도 조금 줄여주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지난 8월달 고점인데 12,000 8월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8월 11일 날 시초가 라인이 되겠습니다. 약 12,000원대 단기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오늘 시초가를 그러니까 시가를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이 좋겠고 이후에 만약 이제 손절매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 손절 폭도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500원 제시하겠습니다. 1,500원 이탈하면은 좀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득불 물량을 좀 줄여주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1,500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반등 목표가 1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게시판 분위기 살짝 볼까요? 이동근 전문가님, 이토의 실력자 이동근 전문가님이시네. 이렇게 또 게시판에 진단 신청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종목들 2개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자세하게 살펴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 밖에도 지금 좀 새롭게 저희 증시타파 시작하는 동안에도 좀 계속해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토론 주제가 저희 국제 유가였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도 현재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부분일지 장기적으로 좀 추세를 만들어갈지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 부분 짚어보겠고요. 또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요. 잠시 후에 또 전화 연결 통해서 또 이런저런 투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석철 전문가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네, 다릅니다. 네, 한 주 동안에 좀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시장 흐름이 뭐 급락 들어왔다가 제자리 갖다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지가 알아서 올려주니까 오히려 지금은 그냥 보수적으로 그냥 천천히 기다리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김석철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또 국제유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대형 화학주들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간밤에 국제유가가 저도 이 학생 때는 이 주식시장을 잘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이 주식시장을 본 이후로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른 걸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0%입니다. 자그마치. 마치 개별주처럼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너무 급하게 내리고 급하게 빠지면은 올라가면은 사실 그게 더 불안한 거거든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 천천히 떨어져야지 대비도 하고 그럴 때 이게 이제 유가가 이제 급등나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유가의 급등 배경은 뭐 다들 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페크에서 이제 긴급하게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보였고 뭐 그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아무래도 유가가 너무 이제 급하게 빠졌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기대 심리와 더불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 유가 하락에 이제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데 따른 어떤 그런 하락이기 때문에 글쎄요 오페크 회의에서 어떤 그 결과가 도출될지는 제가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건데 뭐 급작스럽게 만약에 유가의 어떤 그런 감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오히려 오늘 급등은 또 그 다음에 후유증을 낳을 수 있지 않느냐. 왜? 경기 펀더멘털이 그다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유가 관련 그 화학주들의 흐름이 오늘 좋고요. 그다음에 정유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증시의 화학주 정유주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대 심리 그리고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과 맞물려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차원의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뭐 시청자 일부께서도 오늘 뭐 게시판에다가 다음 주 정도에서 좀 팔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반등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막 급락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못 팔았던 물량들을 이번 반등 국면에서는 잘 팔고 나와서 포트폴리오 재편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가 관련주들 오늘 장에 좀 급등을 하는데
국제유가의 이런 일시적인 반등 흐름만 믿고 지금 들어가기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로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매수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재료라든지 단기 그 부분들 가지고서 매수 접근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1800포인트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 유가 관련 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구간은 약간 신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유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뭐가 됐든 간에 급작스러운 변화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라는 점이 좀 와닿습니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게시판에서는 이런 큰 그림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좀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알수롱님께서 국제유가 하락할 때는 휘발유 가격이 정말 달팽이처럼 느리게 내려간다고 반면에 또 오를 때는 또 빨리 올려서 다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번 주였나요? 심심타파 시간에 이 휘발유 가격과 연동된 흐름들, 국제유가 흐름을 좀 짚어드렸었는데 이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접목이 돼서 이 국제유가 하락폭만큼 휘발유 가격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국의 주유소 3분의 1이 1,400원대래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신청해 주신 분 밥상을 저희가 쫙 차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네, 지난주에 좀 힘드셨는데 이번 주에 손실이 대부분 만회가 되셨나요? 아직도 좀 멀으셨나요? 손실이 거의 만회가 된 것도 있고 네. 많이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요즘 변동폭이 너무 커서 네. 예, 마음도 불안하고 지금 그러시군요.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잘 안 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들고 가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그러려고 투자를 했는데 네. 좀 너무 변동폭도 크고 해서 불안하시죠? 네. 네, 그러면요 대응 어떤 종목들로 방법을, 네, 장기 투자하고 계신지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종목들 네. 알려주세요. 네, 하나테크인요. 네, 32,600원에 20%요. 이 종목은 어떻게 사셨어요? 요거는 뭐 방산주 하나나 삼성 테크인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샀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삼성 SDS 네. 36만 5,200원에 20%요. 네, 파라다이스 3만 원에 50%. 네, 그 다음에 현대로템 2만 500원에 10%입니다. 네. 네. 딱 보니까 파라다이스가 말썽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손실이 엄청 여기다가 금액이 커서 손실이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비중도 굉장히 많이 실어주셨는데 자신감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 뭐 전문가 기관에서도 많이 네. 들어오고 또 방송에서도 네, 뭐 좋다고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네. 제가 제 판단이 좀 수익이 났었어요. 네. 수익이 좀 이게 몇 천만 원 나다가 지금 이렇게. 네. 파라다이스 메르스 발생 이전에 사신 거죠, 그럼? 네네. 메르스가 복병이었네요. 네. 지금 갑자기 내려서 제가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냥 첫날 하락할 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래요, 맞아요. 메르스는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악재였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당황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포트폴리오 뭐 수익 난 종목, 손실 난 종목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하고 싶으세요? 지금 현재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네, 맞아요. 네, 그 걱정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반등이 오면 좀 잘라다가 다시 산다든가 뭐 어떤 이렇게 좀 전문가님의 네. 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은 정리를 해서 현금을 좀 만들고 싶으시다라는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가격 전략하고요 수정 전략까지 쫙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 좋으신 시청자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좀 수익을 꼭 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포트폴리오 한 줄평부터 들어볼까요? 좀 어떠세요?
네, 뭐 방금 이제 말씀 나누신 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주력 포트의 관리가 필요한 밥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력 포트의 관리라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거의 뭐 100%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파라다이스. 이 종목이 제일 많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도 사실 뭐 최근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치고 손해 안 보신 분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부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 심리적으로 패닉 상황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뭐 기다리는 게 맞았고 이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기다리는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반등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는 것 같은데 이 반등 시점에서 제시해드리는 어떤 목표가 부분 속에서는 현금화를 시키고 다시 위험에 대비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한화 테크윈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 몇 달 전부터 전문가님께서 좀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몇 달 전이 아니라 되게 오래됐어요. 한 맞아요. 28,000원대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일단 하나테크인은 약간의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9만두 정도로 높게요. 네, 군만두요. 네. 좋게 보시는 종목인 것 같은데 군만두는 약간 좀 의아한 선택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신 건가요? 네, 그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제 계속 바뀌고 변하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추세가 이탈됐기 때문에 약간 중립지대로 이제 갔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뭐 이 종목의 경우에는 뭐 방산 관련뿐만이 아니라 이제 포인트는 그거였죠. 이제 삼성에서 하나로 넘어가면서 삼성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뭐 주력 기업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하나로 넘어가면서 하나 기업의 이제 하나그룹의 어떤 주력 기업으로 이제 키우려는 의지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각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하나테크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국면 속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정이 나타나는 가운데 단기 추세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 추세선 부분에서는 한번 팔아주고 추후의 흐름을 보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관점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회사 기본적인 체질보다는 이제는 좀 이런 흐름에 순응하면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추세가 깨졌다고요? 좀 차트 봐주세요. 네, 추세가 깨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 이제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뭐 이번에 추세 깨졌던 것은 어떤 각각 개별 기업들의 어떤 리스크보다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체 이제 시장 위험에 따라서 이제 깨졌는데 깨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 흐름이 대체적으로 빨리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복원이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지선을 보였던 자리들이 이탈하면 그 지지선이 지금은 저항선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전에 지지선 역할을 했던 자리에서는 한번 주고 나오는 게 맞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요. 그다지 저는 비싼 가격에 사신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시 애매한 가격에 사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들어오면 거기서는 주식을 들고서 기다리는 것보다 한번 팔아주고 다시 추가적인 흐름을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그다지 높지는 않아서요. 원금 회복 될까요? 가격 전략도 주세요. 네, 원금 회복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매도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세 기존에 이제 추세 지지선이 34,000원대였어요. 근데 그 34,000원대가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중심선을 놓고 봤을 때 그 중심선이 깨지면은 그게 그동안에는 지지선이었는데 지금은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항선에서 우리가 그거를 뭡니까? 그냥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항선까지 반등이 들어오면 거기선 팔아주자. 그런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대가 34,000원대가 됩니다. 그래서 34,000원대를 목표 가격으로 설정하시면서 반등시 매도,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라인이 장기 이평선 121선짜리거든요. 그 자리가 이제 3만원대인데 3만원 선을 손절선으로 정해놓고 그런 단기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종목 한화 테크윈이었습니다. 두 번째 삼성 SDS입니다. 이 종목도 아주 약간의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어디에나 볼까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만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만두를 네. 이거는 이쪽으로 놓을게요. 만두를 좋아하시면 다행인데 아닌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힘든 밥상이 될 것 같긴 해요. 삼성 SDS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포트폴리오 진단할 때 이거 진단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제가 좀 더 올라가면 파는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또 급락이 들어오면서 막 이제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삼성그룹이 어떤 시스템 통합업체, SI 업체죠. SI 업체이고 이 종목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요. 각각의 종목의 어떤 개별적인 펀더멘탈, 개별적인 재료 사실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탑다운의 어떤 시세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탑다운이라는 얘기는 시장 흐름과 막 연동돼서 주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종목의 흐름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황을 같이 보는 관점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가 반등이 들어오니까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니까 요것도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들어오는데 요것도 지금 중기 중심 추세선은 깨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테크인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가격 전략도 주시죠. 네, 이 종목의 중심선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한 27만 원대 전후가 이 종목의 중심 라인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이탈을 시킨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은 단기 저항 흐름을, 그러니까 추세적인 저항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그 저항선까지 반등이 들어오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매도가는 27만 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손절매 가격은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추세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24만 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서 살펴본 뭐 한화테크윈이나 삼성 SDS는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실 안 내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가장 문제적 종목이죠. 파라다이스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종목 때문에 밥상이 더 볼품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파라다이스 비중도 크고요. 요즘에 또 주가 흐름도 영 지지부진해요. 어디에 놓을까요? 뭐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단무지로 넣으셔야 되겠죠. 네. 단무지 지금 그다지 먹을 게 없는 반찬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부진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저녁에 제가 어저께부터 명강이라는 강의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당하는 게 오히려 증권 방송 때문에 당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네. 전문가 때문에 당해요. 이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증권방송에서 좋다 그러고 전문가들이 좋다 그러고 하는 그 시점의 가격대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최고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너도 나도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너도 나도 좋다라고 하는데 안 올라간 주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시점은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상투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지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증권 방송이라든지 증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너도 나도 10명 중에 8명이 얘기하는 시점은 항상 상투였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무튼 그런 지점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잘못 산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이전에 22,000원, 23,000원대 샀으면은 사실은 32,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3만 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맛만 보여주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50% 비중이라는 것이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신 건데, 근데 그게 우리 시청자님의 확신이 아니라 증권 방송의 확신이고 대다수 전문가들의 확신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최근에 뭐 증권주들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증권주들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패턴, 패션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이 일정 정도 추세가 이탈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시세는 일정 정도 이전 흐름까지 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도 기회를 놓쳤던 그 날이 보면은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다는 얘기죠. 이게 팔 사람은 다 팔고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갖고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좀 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50% 비중을 현재 시점에서 손실 확정을 짓기가 상당히 힘든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기다리는 것보다 일정한 수준까지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물량을 축소하는 관점의 대응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좀 보수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약간 이 종목 좀 어떻게 하면 좀 좋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까 좀 찾아보니까 고배당주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주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한 가지는 오늘 나왔던 복합 리조트 관련해서 뭐 11월 달에 사업자 선정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멘텀이 되지는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기업의 어떤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이미 이전 상승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 주가 흐름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수급의 흐름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시세 흐름에 순응하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시세 흐름은 뭡니까? 사실 복합 리조트 관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에서 엄청나게 빠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재료라는 것이 신선미를 잃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현재 주가 흐름에 순응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수능을 해서 가격 전략을 주시죠. 네, 가격 전략은 일단 반등은 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팔지는 마시고 이번에 지수 반등 들어오면서 같이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올 때 사실 잘 팔고 나오셔야 돼요. 손해를 보시더라도 지금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시청자들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처리를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은 좀 짧게 저는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록했던 이 종목의 지지 라인이 지금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33일 이동평균선이 22,7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1,000원 정도 놓고 보시고 그 가격대가 도달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비중이 많으시니까요. 지금 그 가격대부터는 한꺼번에 팔기보다는 좀 서서히 이제 물량을 줄여나가는 그 분할 매도 관점을 말씀드려서 목표 가격은 22,700원 그리고 뭐 손절목 가격은 아무래도 없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현대로템. 이 종목도 현재 조금은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현대로템 마지막으로 좀 놔주시죠. 현대모템은 물로 놓게 저는 만약에 제 앞에 이런 밥상 차려져 있으면은 자리를 뜰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그다지 좀 맛있지는 못한, 매력적이지는 않은 그런 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무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증권사 저희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하반기에 뭐 실적 개선 기대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제 실제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최근에 보면은 뭐 공공기관 입찰 제한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반기 쪽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상존을 하고 있지만은 이 주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최고로 좋은 주식을 사도 시원찮은데 이거는 최고로 좋은 주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주식, 그 수많은 주식 중에서 그걸 지금 들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송하지만 물러났는데 아무튼 이 종목을 가지고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라는 부분 속에서는 퀘션 마크가 되겠죠. 그런 측면 속에서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일단 뭐 하반기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 개선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관점 속에서는 이 주식을 들고서 보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는 팔고 나오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주세요. 일단 매도 기원을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그 저항 라인. 지금 오늘 딱 지금 저항 라인에 사실 온 거거든요. 지금 33일선이 지금 17,300원인데 여기서 조금 더 놓고 보면서 한 18,000원대까지는 맥시멈을 볼 테니까요. 현재 구간 이상부터 그러니까 17,500원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목표 가격은 18,0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종목이 모두 다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현금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밥상을 좀 어떻게 새로 꾸려볼까요? 지금 이제 알고는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니까 그런 알고는 계시는데 그걸 지금 실행에 못 옮기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럴 거예요. 오늘까지 지금 종합주가에서 반등이 들어오니까 이게 더 가겠다, 좀만 기다려보지. 제가 보는 견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들었다 놓는 한번 흐름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미련 갖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목표 가격대에서는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줄이는 힘드시겠지만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식 100%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100% 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는 좀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 순으로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파라다이스에다가 조금 포트폴리오 관리를 집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손절매를 못 치냐면은 떨어질 때 못 따라갔다가 나중에 반등 돌 때 못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관점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포트폴리오 밥상을 좀 쫙 차려봤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부터 다시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포트에 담긴 종목 가운데 한화테크윈인데요. 약간의 추세 이탈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매도 의견 34,000원 목표 주가고요. 손절 라인 3만 원입니다. 삼성 SDS도 차트가 좀 비슷하게 그려져 있죠. 매도 의견 나왔습니다. 27만 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 24만 원입니다. 파라다이스 현재 비중도 높고요. 손실도 가장 커서 고민이 되셨을 텐데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조언 함께 들어봤고요. 반등 목표치 22,70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 롯데입니다. 매도 의견에 이 종목은 목표가가 18,000원으로 제시가 됐네요. 이어서 수정 레시피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들 일정 부분 좀 정리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님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계획이니만큼 그대로 좀 실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현재 절반의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떤 종목보다도 관심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위험 관리, 현재 시장 출렁거림이 상당히 큽니다. 앞서서 변동성이 무섭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밥상 차려봤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가요, 12시 30분에 오전장이 마감이 되죠.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출렁거림이 많이 좀 커서 오전장에도 여러 가지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하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중국 증시를 봤는데 이제는 약간은 좀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아요. 상해 종합지수 오늘 오전장은 1.93% 상승하면서 3,100선 위에서 마무리됐고요.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2시 구간대 오후장 다시금 문을 여니까 이때부터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지금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3893번님께서는 대호 AL 신청해 주셨네요. 얼마 전에 이 종목 철도 테마와 좀 묶이면서 한 차례 좀 시세를 냈었는데요. 2,2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대호 AL 같은 경우도 현재 1,000원대를 나타내면서 주가 흐름이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20%나 급등을 했었는데 아직도 손실권이세요.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오늘 메리츠증금증권의 양태준 대리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대호웨이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남북 종단 철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철도주에 이제 관련된 테마로 이제 강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호웨이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의 철도 차량을 제작해서 이제 공급하는 1차 하청 업체인데요. 3일 전,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제 22%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한 후에 그 다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뚜렷하게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1,630원대가 가장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저항선은 이제 오늘도 이제 뚫고 올라가려다 다시 밀려서 지금 현재 1,640원 정도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인 부분들, 즉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면은 그래도 강한 상승이 나올 것 같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남북 종단 철도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강하게 반등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을 하시되 이제 만약에 이 2,640원대를 뚫고 올라간다면은 충분하게 한 2,400원, 2,5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좀 홀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 좀 홀딩을 하시면서 저 1,640원대 돌파 여부를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호 AL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오늘 유닛 테스트 한번 골라봤습니다. 증권통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웨이렌님께서 유닛 테스트 신청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 좀 가나 싶다가 또 쉬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 종목 흐름 상당히 좋네요. 오늘 SK하이닉스 강하던데 유닛 테스트 13,800원에 45% 비중 담고 계시고요. 현재는 매수가하고 거의 비슷한 부근에 놓여 있네요. 현재 일봉 차트는 좀 예쁘게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양 대리님? 예, 우선 유니텍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 152억, 그러니까 즉 이제 전년 대비해서 249% 이제 오른 건데 지금 12일날 정정이 났죠. 152억에서 155억으로 정정이 났기 때문에 거의 뭐 250% 이상 지금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승 이제 하락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하락을 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이 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외국인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강한 좀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13,800원의 비중이 45%, 즉 비중이 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한 15,000원 부분 갔을 때 한 20% 정도는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고 나머지 비중을 이제 들고 가시는데 그 2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8,000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유니테스트까지 봤습니다. 지금은 좀 거의 매수가 근처여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본전 왔을 때 팔까 뭐 이런 고민도 하실 텐데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종목 진단 이어가 봤고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심심타파에서는 또 돈 되는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심심타파 넘어갑니다. 네, 얼마 전에 나온 얘기예요. 개소세 인하. 아마 이런 제목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개소세가 과연 무엇일까? 개별 소비세의 준말입니다. 보통 기사 제목에는 이 개소세라고 또 많이 쓰더라고요. 개별 소비세를 낮추면서 국내 이 소비 촉진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과연 그렇다면은 우리 지갑에, 우리 주머니 사정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세금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 세금이 내려가는 건지도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되면서 또 유통주들의 주가 흐름에도 한 차례 모멘텀이 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개별 소비세가 무엇인지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그리고 특별 소비세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주세나 전화세 그리고 약간 사치품들 있잖아요. 여기에 붙는 세금을 총괄해서 개별 소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이 특별 소비세가 2008년부터 개별 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된 거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진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품목별로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터 볼게요. 개별 소비세 인하와 관련해서 증권사 레포트가 쭉 나올 때 최대 수혜주다라면서 자동차 그리고 유통 쪽의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많이 됐었습니다. 자동차는요, 올해 말까지 세율이 5%에서 3.5%로 인하됩니다. 세율만 좀 놓고 봤을 때는 30% 정도 세율을 낮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자동차들에 대한 이런 세금 부담이 약간은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세율이 5%에서 3.5%로 마찬가지로 30% 정도 인하되는데 여기에서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이 올해는 인하고요.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가 됩니다. 개별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번에 세 번째로 녹용이나 로얄젤리 그리고 이 일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세율이 7%에서 4.9%로 마찬가지로 30% 인하되고요. 앞서 살펴보신 대용량 이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아예 개별 소비세가 폐지됩니다. 이 밖에도 가방이나 사진기, 시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구같이 약간의 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쪽 같은 경우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기존에는 부과를 했었는데 이 기준선이 조금은 높아집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좀 어려우시죠? 제가 쉽게 좀 이야기를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개별 소비세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주얼리 브랜드 쪽에서 좀 프로모션도 상당히 좀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놓은 걸 보니까 기존에는 지금 220만 원의 이 초과 제품의 세금을
기존에는 좀 이 세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세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만 원짜리 결혼 반지를 구매하게 되면은요, 고객은 15만 1,000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고요. 500만 원짜리 예물을 구매하게 되면은 52만 원 정도 기존 대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요. 개별 소비세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연내에 사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가전제품이나 앞서 말씀드린 뭐 녹용이나 로얄 젤리 있잖아요. 이쪽은 내년은 아예 폐지가 되니까 사실 분들 급하신 게 아니라면 내년으로 조금은 미뤄보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소비 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심타파 오늘은 개별 소비세 짚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네요. 저희가 다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SK네트워크스 2878님께서 접수해 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 7,500원에 비중 20%로 사주셨는데요. 현재 손실 구간이네요. 오늘도 그다지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양태준 대리님 진단 이어주시죠. 예, 우선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좀 기대감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뭐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내 면세점 그런 탈락을 한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전년 대비해서 15%나 떨어진 실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그런 기대감, 시장의 그런 실망감 때문에 지금 주가 하락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코웨이 쪽을 인수를 한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대기업들의 그 렌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포화 상태다, 좀 그렇게 있기 때문에 향후 SK네트워크스가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은 약간 좀 안개 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점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 하락은 그렇게 크게 뭐 더 이상의 큰 하락은 나오진 않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많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지금 7,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났을 때 7,000원 부근 정도까지 만약에 온다면은 이제 비중 축소라든지 그 선점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게요. 양율리시스님께서 올려주신 이 제이콘텐트리입니다. 5,315원의 비중 40%인데요. 제이콘텐트리도 최근에 반등 국면에서 좀 잘 달리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약간의 좀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예, 뭐 제이콘텐트리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 내년까지에 대한 실적 개선도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5,315원에 지금 매수가이시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시긴 하지만 충분히 6,400원. 즉 6,500원까지도 이제 상승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6,400원 부근에서 도달을 한다면 비중 한 20%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충분히 한 7,000원, 8,000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심심터파에서 개별 서비스 수급 적용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들로 인해서 현재 혼선이 약간은 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수급 적용은 안 되지만은 출고 날짜, 자동차 출고 날짜 기준으로 적용된다니까 이런 부분은 또 업체 쪽에 좀 더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더 기분 좋은 장세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 주 월요일 놀러오세요.